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통신 전파 위성 PM을 맡고 있는 최성호입니다. 아, 올해 저희가 중요한 사업들을 그리고 과제들을 많이 어, 공고를 하게 됐고요. 관련돼서 어, 이 사업이 지향하고자 하는 이런 과제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트렌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각 과제별로 RFP에서 의도하고 있는 이제 각 과제별로의 기획 의도를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과제 RFP는 대부분 다 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RFP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저희가 과제별로 기획을 할 때 어떤 과제 의도가 있었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게 아마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시거나 과제를 제안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게 보통 저희가 과제 평가를 할 때 이제 과제 PM이 과제 평가에 앞서서 이제 과제 평가위원들에게 이 과제 기획 의도를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 과제가 어떤 뭐 텍스트로는 잘 이렇게 그 파악이 안 될 수 있는 과제 기획 의도가 나중에 평가할 때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각 과제별로 어떤 의도로 과제 기획을 하게 됐는지를 잘 들으시고 과제를 제안하실 때 좀 활용하시면 나중에 과제 평가를 할 때 제가 과제 평가위원들께 이런 과제, 이 과제는 이러이러한 의도로 그 기획이 됐으니 이제 평가하실 때 참조해서 평가해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제 제안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고 혹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잘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질문 주시면 이제 답변을 드려서 이제 과제를 제안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통신 네트워크 관련된 사업의 방향성과 이제 과제별로의 RPP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전파 위성 분야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분야를 좀 시간을 배분을 해서 끝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룸에서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진행할 거라 발표를 한 30분 그리고 20분에서 한 50분 정도 내로 설명을 마치고 한 40분 정도의 Q&A 시간을 전체적인 Q&A 시간을 좀 한 10분 정도를 갖고 나머지 30분은 개별 과제별로의 뒤쪽에서 Q&A를 진행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분야 쪽 앞부분에 서두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차세대 통신 분야는 최근에 그 6G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방송통신 산업기술개발이라고 해서 제가 5G 쪽 대부분 그 과제를 기획해 왔는데 최근에 AI 시대에 AI 서비스가 들어오고 AI 기술로 네트워크를 고도화시키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크게 있어서 저희 사업도 기존의 5G 망에 이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5G 망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AI 랜이라는 큰 트렌드를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과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자동화시키고자 하는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된 네트워크 자율화. 그래서 이 5G 망의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 개발을 AI를 접목하는 기술 개발 쪽을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6G는 이 5G와 병행해서 2030년을 목표로 이미 상용화를 위한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원천 기술 개발 과제가 올해 끝나서 이제 그 과제와 연계한 후속 과제들을 올해 새롭게 착수하는 작년까지 과제가 끝나서 그와 연계한 과제들을 몇 개 더 추가하게 됐고 이번에 새롭게 저희 쪽에서 추가된 게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AI 데이터 센터를 GPU를 구축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고도화된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 혁신적인 기술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통신 기술들은 이제 비표준 기술이어서 엔비링크나 인피니밴드 같은 엔비디아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걸 좀 산업 표준화되는 UA링크나 CXL 또는 울트라 이서넷 기반의 기술이 이제 또 하나의 시장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한 국가 R&D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I 랜, AI 네트워크, 6G,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사업과 과제가 기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랜은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기지국을 소프트웨어로 변화시키는 오픈랜의 그 다음 단계로 엣지 컴퓨팅까지 가능한 GPU가 탑재된 기지국에
기주국 그 알고리즘을 그 AI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래서 기주국을 최적화하는 기술과 엣지 컴퓨팅을 활용해서 뭐 피지컬 AI 같은 그 AI를 기주국에서 컴퓨팅 자원으로 지원하는, 그래서 최근에는 AI 얼라이언스가 AI for N, AI and N, AI on N이라는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다양한 연구와 이제 진도가 좀 나가고 있는데요. 미국이 특히 이 분야에서는 오픈랜 플랫폼을 개발을 했는데 그걸 AI 연구에 활용을 하면서 좀 대학 중심으로 굉장히 고도화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AI 랜을 하게 되면 기주국 단위로 GPU를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쪽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그 ARC라는 에어리얼 코드 기반의 랜 컴퓨터도 공개를 하면서 이런 컴퓨터 GPU 기반의 에어리얼 코드 기반의 기주국을 개발하자라고 선언하고 노키아랑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런 기주국을 AI화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 환경이나 여러 가지 툴도 제공하고 있어서 미국 중심의 AI 기지국화, AI 랜화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사업을 기획하게 됐고요. 최근에 이러한 엔비디아의 노력이 이제 미국 이외에 일본에 접목이 되면서 소프트뱅크와 협력을 해서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그 피지컬 AI나 로봇을 또는 자율주행차를 지원했을 때 클라우드 기반에 하는 것보다는 더 성능이 잘 나온다, 이런 시연도 보여준 바가 있고요. 요거는 작년 10월 에이펙 주에 젠슨 왕이 한국에 오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GTC, 이제 그 엔비디아의 행사에서 발표하는 영상인데요. 요거 아마 영상 굉장히 뭐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매년 CES, GTC, 봄, 가을 GTC 두 번에 걸쳐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보시면 이게 보통은 AI를 중심으로 만드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6G를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걸로 발표를 직접 하면서 이 행사의 핵심적인 발표 내용이 기존의 GTC나 CES에서 젠슨 왕의 발표는 AI 중심의 설명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번 GTC 10월 달에 있었던 GTC 발표는 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는 6G와 AI 랜 중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랜을 직접 젠슨 왕이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면서 노키아와의 협력, 노키아의 투자 관계와 그 기지국을 AI로 최적화시키는 기술,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을 활용하는 엣지 컴퓨팅 기반의 기지국의 기술을 직접 설명하고 이런 시장을 노키아와 함께 그리고 전 세계 플레이어들과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해서 이런 기술이 아마도 2028년도에 미국이 6G에 대한 선도적인 시연을 하겠다고 LA 올림픽과 연계해서 할 때 AI 기술로 기지국이 얼마나 성능이 고도화되는지,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이 기지국에서 제공됐을 때 얼마나 AI 서비스, 특히 이제 피지컬 AI나 에이전트 AI가 얼마만큼의 그 언디바이스에서 필요로 하는 성능 에너지를 적게 쓰게 하면서도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여줄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기술을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겠다. 특히 올해 저희가 준비한 것은 이 AI for RAN 기지국 AI 기술로 기지국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이번 MWC에서 이제 볼 수 있었던 내용인데 화웨이 중국 회사 중심으로 이 기지국뿐만 아니라 모바일 코어나 네트워크 전체를 운영을 자동화시키는 자율 네트워크화에 대한 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이미 그 사업자망에 있는 여러 가지 텍스트를 기반으로 통신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을 해서 자율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네트워크를 레벨 4 자율주행차도 저희가 레벨 4 자율주행차, 레벨 5 자율주행차가 있듯이 네트워크도 자율주행 네트워크, 레벨 4, 네트워크 5 자율주행 네트워크는 엔지니어가 이 네트워크를 운영 관리할 때 전혀 개입하지 않고도 운영 관리가 가능한 걸 레벨 5라고 부르고요. 적절한 최소한의 인간 그 엔지니어가 개입되는 네트워크의 운영 관리를 레벨 4라고 하는데 이미 네트워크 운영 관리를 레벨 4까지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서 에릭슨, 노키아 등 해외 기업들의 이런
네트워크 자동화에 대한 기술 개발을 우리나라가 사업자가 또는 제조사가 개별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하고의 경쟁을 함에 있어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판단하에 정부 차원에서 국내의 제조사와 통신사가 참여하는 이제 국가 R&D를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가 기획이 됐고요. 중국은 화웨이가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코파일럿이나 에이전트를 개발해서 실제 사업자망인 중국 차이나 모바일 망의 일부 그 상용망에 적용을 시켜서 성능을 고도화시켰던 그런 발표도 있고 해서 이게 작년 초의 일이고요. 올해 MWC에 가면 또 다른 성능을 보여주고 더 나은 고도화를 시켰을 것 같고 이게 2년 3년 지나고 나면 네트워크를 완전 자동화까지 가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급하게 이런 쪽에 노력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5G 상용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포화되고 그 5G 어드밴스드로 좀 이전이 되고 뭐 VLAN이나 오픈LAN에 대한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VLAN 소프트웨어화 되거나 이런 트렌드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AI 기지국을 접목하는 AI를 기반으로 기지국을 최적화시키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중요하고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새롭게 추가하고 있는 새로운 장비들로부터 레버뉴를 어떻게 창출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위한 기술 개발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혁신적인 통신 네트워크 기술들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AI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도 대응해야 되고 6G도 병행해서 이 5G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AI 랜이나 AI 네트워크 기술이 결국 6G 네트워크에 연계돼서 또 6G 네트워크를 완전 자율 네트워크나 AI 기주국화된 6G 기주국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준비하되 지금 현재 국내 산업을 그 통신사들로 하여금 투자를 유도해서 국내 생태계를 육성하는 이런 방향도 현재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준비한 큰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G에 대한 큰 트렌드를 준비해서 6G의 다음 단계 특히 올해 있을 포리 6G 시연과 28년도에 있을 통합시연 여기 이 통합시연은 미국에서 LA 올림픽 때 6G에 대한 선행적인 시연을 할 텐데 거기를 어떻게 저희도 협력해서 같이 참여하는 전략을 보고 있고요. 결국 2030년경에 상용화될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개발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6G 시대에는 이런 AI 네트워크나 AI 랜 기술이 정합된 완전 자율 네트워크가 될 텐데요. 그런 네트워크 완전 자율 6G 네트워크까지 가는 큰 로드맵을 보고 있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기술들을 올해 시작을 하고 추가적으로 AI 랜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AI 네트워크가 완전 자율 네트워크가 되도록 하는 새로운 사업은 이제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완전 자율 네트워크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 올해 시작하는 과제 이외에도 이 데이터 센터 내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광통신 부품 개발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시작하는 과제들과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내용들과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좀 연계를 해보면 5G에서 방통 사업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해 왔는데요. 그거와 연계해서 AI 랜이나 AI 네트워크를 확대시키는 게 올해 시작되는 AI 4랜과 AI 네트워크 개발이 되겠고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게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거고 이 6G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신규 과제 몇 개 있는데요. 이 과제들과 연계해서 이 6G 개발 내용과 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한 것들 또는 선도 사업을 연계시켜서 완전 자율 네트워크는 28년쯤에 새롭게 사업을 기획을 해서 시작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시작하는 게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AI4랜이라고 해서 AI 기술을 기지국에 접목하는 개발인데 기지국에 GPU가 들어가 있을 때 엣지 컴퓨팅을 피지컬 AI 등에 제공하는 그걸 AI 언랜이라고 부르는데요. 네트워크 뭐 랜 for AI 이런 식의 기지국 개발은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할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6G와 AI 랜과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네트워크 기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기술 개발 이 세 가지
네 가지 분야에서의 과제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네 가지 분야에 대한 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총 4개 분야의 신규 과제들이 있고, 기존에 저희가 방송통신 산업기술개발 사업은 기존 과제들을 계속 지원하는 형식의 과제고, 오픈랜에 대한 사업도 계속 과제만 지원을 해서 새로운 신규 과제는 없는데요. 첫 번째 6G 사업은 추가로 3개의 과제, AI 랜 선도 프로젝트에서 과제가 하나, 크게 90억짜리 과제를 공고를 했고요.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모델도 하나로 40억,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쪽은 4개의 과제를 70억으로 4개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G 관련된 과제 하나씩 3개 과제를 기획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과제들은 기존에 31개의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 연계해서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6G 과제 내용 중에 저희가 그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할 때 초공간 과제라 그래서 기지국을 가지고 공중에 디바이스들을 지원하는, 이제 공간상에 있는 디바이스, 뭐 이게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드론이 될 수도 있고 비행이 될 수 있는 공간에 있는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 저궤도 위성을 활용하거나 기지국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별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하는 과제는 아예 크게 예타 사업을 만들어서 크게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기지국을 활용해서 공중에 있는 디바이스, 특히 드론이나 UAM이나 여기에 탑승한 승객들이나 이런 디바이스들의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로 그동안 연구 개발해 온 게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고를 한 과제는 그런 공간상의 통신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6G 사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지국과 연동해서 통신이 가능한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보고 있는 6G 주파수인 어퍼미드 대역을 활용을 하고 그걸 지원하는 통신 단말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이거는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특히 디바이스는 휴대폰 타입은 아닐 것 같고요. CPE 타입의 기지국과 통신이 되는 CPE 타입의 단말을 개발하는 과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1km 상공에서 1GBps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담은 기지국이 단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테나 기술이나 모뎀, FPGA를 활용한 모뎀 기술이 포함돼서 이게 1km와 1GBps급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성능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동 속도는 300km/h 정도의 속도, 이동 속도에서 이 정도가 가능한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저희가 개발한 디바이스를 300m급으로 올려서 지상에 있는 기지국과 호환성을 보여주는 것들을 아마 RFP에 보시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CPE 타입의 HX 기지국과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를 개발하는 그런 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8년도에는 우리 다른 과제에서 개발한 기지국과 통합 시연까지를 보여주는 걸 요구하고 있고요. 과제 그 RFP를 보시면 이 선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휴대폰에 탑재될 어퍼미드 대역을 지원하는 전력 증폭기와 필터와 안테나를 개발하는 과제가 지금 이미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그 단말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과제와 연계를 해서 이 단말을 개발을 하면 이 사업 취지에 더 적합합니다. 물론 그 다른 데서 개발하고 있는 과제의 결과물이 저희가 이제 사업단에서 그런 연계를 계속 지원을 해드릴 텐데 개발 그 일정상 뭔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통합이 되기 어렵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지금 다른 과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6G 사업 내에 다른 과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개의 과제가 있는데요. 단말 부품에 대한 그 과제의 결과물들을 탑재를 해서 이 CP 타입의 통신 단말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과제로 제안해 주시면 좀 더 이 사업에 적합한 과제 제안이 되겠다라는 이제 과제 기획 의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주파수 대역은 지금 미국에서도 7.125에서 7.4 대역을 6G 대역으로 거의 확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대역을 포함하되 한 400메가 대역 폭을 지원하는
걸 단말의 요구사항으로 보고 있어서요. 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단말 개발을 이 과제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 75억 정도의 3년 단말 개발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과제는 6G 사업 내에 그 응용 성능 보장하는 엔드투엔드 응용 성능을 보장하는 총괄 과제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세 번째로 그런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지국을 그 최적화시키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RAN 인텔리전스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이제 기지국을 AI 기반으로 성능을 최적화시키는 기능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엔드투엔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선 환경이 실시간에 변할 때 무선 환경을 적응적으로 그 엣지 컴퓨팅이라고 기지국이 갖고 있는 컴퓨팅 자원과 무선 자원을 종합적으로 어느 경우에는 이제 QS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자원을 더 써야 될 때도 있고요. 무선 리소스를 더 줘야 될 때도 있는데, 무선 리소스가 다른 단말들이 써야 되거나 아니면 환경이 되게 어려운 경우에는 무선 자원을 많이 못 줬을 때는 QS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자원을 더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말의 환경에 따라 실시간적으로 무선 자원과 컴퓨팅 자원을 적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과 그런 것들을 단말의 환경을 제대로 인식해서 적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 AI 기반의 컨트롤러 기술이 필요한데, 이거는 단말의 환경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의 리얼타임에 1ms 이내에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리얼타임 RIC 그 AI 기반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개발함에 있어서 RFP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을 2000년도에 먼저, 이거는 이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개발 환경 GPU나 이미 뭐 시장에 이미 그 오픈 소스 기반의 기지국을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요. 1차년도에 이 연구의 결과를 심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꾸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 2년 정도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런 무선 환경의 변화를 어댑티브하게 기지국에 반영할 수 있는 리얼타임 RIC 기술을 개발해서 탑재해서 최종 마지막 해는 응용 성능 응용 서비스가 요구하는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간적으로 무선 환경을 예측하고 거기 필요한 리소스를 적응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시연해 줄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지국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6G 사업에서 AI 네이티브 운용 서비스 지원하기 위한 AI 네이티브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은 이미 표준화해서 5G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해서 무선 구간에 최적화를 하기 위한 표준화 기술들이 한 3개 정도가 5G 어드밴스드에 반영이 됐는데, 6G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AI 기반으로 무선 구간에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제가 그런 표준화에 제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들을 표준화에 반영을 하고, 그 반영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나 아니면 우리가 제안한 기술은 아니지만 표준화해서 AI 기반으로 최적화하는 결과물들을 가져와서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 6G 사업에서 기지국을 개발하는, 그걸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에 이 표준화해서 AI 기반으로 동작하는 그 기능들을 이 과제가 소프트웨어로 개발해서 그런 기지국 개발 과제에 탑재를 해서 최종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 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표준화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표준화를 통해서 특허를 표준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표준화 결과물을 일부 소프트웨어로 개발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기지국에 탑재하는 것까지가 이 과제가 요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로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각각 사업이 하나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AI RAN 플래그십 사업의 과제입니다. 이거는 선도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제 글로벌 협력까지 포함해야 되는 과제고요. 그 AI RAN 과제는 하나의 과제가 90억으로 구성되고 굉장히 큰 과제인데요. 이거는 국내의 AI RAN
중에 특히 AI for N이라 그래서 AI 기술로 기지국을 최적화하는 것을 연구를 하게 하는 과제입니다. 그 AI 기반의 기지국을 최적화한다는 게 결국 기지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자체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픈되어 있는 시뮬레이터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부 기지국의 기능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표준화나 노력들이 있긴 한데 기지국 전체를 자동화하거나 최적화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의 데이터가 다양한 환경에서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가상 환경 플랫폼을 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에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게 이 과제 전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수의 최소 3개 이상의 기지국 펑션을 개발을 하고요. 실제 기지국과 동일한 동작을 해야 됩니다. 피지컬 레이어, 맥 레이어, RLC 레이어를 실제 기지국의 동작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단말도 에뮬레이터 하고 그 단말과 기지국 사이에 채널도 반영을 해서 단말과 기지국이 실제 가상 환경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해서 기지국이 다수의 단말기를 스케줄링하고 핸드오버를 지원하는 환경을 다양한 채널 환경과 다양한 단말의 데이터 레이크와 다양한 환경들을 계속 돌려서 실제 가상 기지국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어떻게 스케줄링하고 어떻게 핸드오버 시키고 어떻게 리소스를 줬을 때 최적의 데이터 레이트과 퍼포먼스를 주는지를 데이터를 계속 발생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AI의 스케줄링, AI의 핸드오버, AI의 파워 리소스 얼로케이션 등등을 어떻게 하는 게 최적화 되겠는가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개발이고 이거는 아마 AI를 보시는 분들 알지만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나 코스모스나 여러 가지 가상 환경을 통해서 로봇을 학습을 시키잖아요. 저희도 이 기지국이라는 게 로봇이라 보면 기지국 자체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기지국 자체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그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개발을 하고 이 환경 자체가 가상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 환경과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이 기지국 가상 기지국이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실제 범용 서버에 올리면 실제 기지국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작을 되도록 해서 실제 가상 환경과 실제 환경하고의 정합성을 비교하는 것까지를 요 과제에서 하게 되고요. 사실 이런 가상 환경 우리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 미국의 노스이스턴 대학 앞에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투자로 노스이스턴 대학이 이런 환경을 5G 릴리즈 15 기반으로 구축을 해서 오픈랜을 위해서 구축했는데 거기서 다양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랜 가상 네트워크 AI for N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환경을 좀 더 고도화시킨 컴퓨팅 파워를 좀 최근에 굉장히 좋아진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다수의 기지국과 최근에 5G 릴리즈 19 또는 6G 프로토콜까지 집어넣은 이런 에뮬레이터를 만들면 좀 더 선도적인 AI 기지국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한 거라 그런 과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제는 국제 협력도 요구되고 있어서 AI-랜 얼라이언스에 우리가 여기서 개발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성능이나 개발된 결과물들을 표준화까지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중국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완전 자율 네트워크까지 가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좀 지원하고자 과제를 만들어서 40억 정도 수준에서 네트워크 환경을 사업자망이나 그 상용망이나 비상용망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저희 코렌망도 있고 사업자망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그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를 전처리하거나 레이크를 만들어서 그걸로부터 네트워크 통신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걸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네트워크 인프라 토폴로지나 운영 관리 데이터나 트래픽 생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사전 학습시키고 추가 학습시켜서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모델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라지 멀티모델이나 모델이나 라지 액션 모델까지 결국 그 네트워크를 스케줄링을 바꾼다든지 라우팅을 바꾸다든지 장애 발생하면 장애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액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그거를 실제 애플리케이션 구체적인 에이전트나 파일럿을 일부 만들어서 상용망이나 비상용망, 저희 코렌망에 적용하는 것까지를 이 과제에서 수행하는 걸 요구하고 있고요. 이 과제는 실제 사업자가 직접 참여를 해서 사업자 망에서 운영 관리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시키는 게 베스트인데, 그것이 어려울 경우는 1단계에서는 코렌망 등 우리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체계화시키고 그걸로부터 모델을 구성하는 것을 1단계 때 완료를 하고, 2단계 때는 투트랙으로 비상용망의 데이터 기반으로 했던 걸 계속 고도화시키고, 이제 우리가 만든 1차 단계에서 만든 이 모델, 이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실제 상용망의 사업자의 망을 활용해서 더 고도화시키면서 파일럿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투트랙을 제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사업자와 이런 사업자와 함께 네트워크 장비를 만들고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국내 연구진들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기를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사업인데요.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쓰겠네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인프라 사업 4가지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총괄 과제이고요. 총괄 과제로 이 데이터 센터의 그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다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거기가 개발하는 시스템이 MB링크 70, MB70이라고 해서 MB링크 기반으로 렉 간의 통신을 하고 렉과 렉 간 또는 데이터 센터 간은 인피니밴드라는 기술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제 UA 링크나 CXL 또는 울트라 이서넷이라는 산업 표준화 기반의 대체 기술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 이 사업은 대체 기술들을 기반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요 첫 번째 과제는 요 데이터 센터 자체를 전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 과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체 AI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제로 AI 워크로드 기반의 클라우드 운영 체계를 전체 데이터 센터의 렉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개발과 네트워크하고 컴퓨팅을 패브릭하는 그런 시스템을 종괄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니카드 그 네트워크 어댑터를 데이터 센터의 확장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저희 RFP의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걸 개발을 해서 다른 그 세부 과제들이 개발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 과제 역할을 이 과제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간에, 요거는 저희 국내의 통신 장비 업체들이 POTN이나 이런 큰 데이터 속도를 내는 통신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 참여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에 울트라 이서넷 컨소시엄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여기 속도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보시면 51테라bps인가요? 굉장히 고도화된 데이터 센터 간의 그 광통신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그 RDMA 같은 현재 울트라 이서넷 컨소시엄에서 요구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장비를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과제는 그 렉 안에서는 그 MB 링크라는 기술로 굉장히 고도의 저전 손실이 없고 굉장히 고속의 통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솔루션이라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CXL이나 UA 링크 같이 메모리 간 또는 CPU와 메모리 간의 통신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한 렉 안에서 굉장히 고속의 무손실의 통신 기능을 렉과 렉 사이에서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확대가 가능하면 하나의 렉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굉장히 고속의 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다수의, 지금은 72개의 렉 사이에서 하나의 CPU, GPU처럼 돌아가지만 여러 개의 렉 안에 있는 GPU들 하나의 GPU, 하나의 CPU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확장 기술을 최근에 엔비링크 쪽에서도 개발하고 있어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광 네트워킹 기반으로 스케일업, 스케일아웃하는 기반이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 내의 컴퓨팅 자원 간의 성능을 높이면서도 지연을 좁게 하고 거리 컴퓨팅 자원의 성능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로 이제 산업 표준은 저희가 CXL하고 UALink가 오픈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UALink랑 CXL을 지원하면서도 테라급의 광 네트워킹 광전환 모듈 만들고 광 네트워킹 상호 연결 스위칭 플랫폼을 개발해서 상용 패브릭을 해서 요 하나의 렉과 다른 렉 사이를 하나의 렉 안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광전 변화 전환해서 이 광 연결을 기반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꾸려주는 상호 연결 패브릭까지 개발하는 과제가 두 번째 과제에 해당되겠고요. 마지막 과제는 그런 그 전제 패브릭 시스템하고 그 UALink 기반으로 그 전체 데이터 센터 간 그다음에 광 렉과 렉을 좀 더 확대시키는 세 번째 과제들을 제대로 개발했는지를 성능을 검증하고 POC까지 해주는 과제로 별도의 과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과제를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고 연구진들의 역량이 시너지를 내서 저희가 사실 AI 데이터 센터 이전의 데이터 센터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참여가 되게 어려웠는데 최근에 저희가 GPU를 구입하면서 국내에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확충을 하면서 국내 NPU를 활용하기, 국내 기술을 활용하기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과제를 통해서 개발된 이런 시스템 개발 기술들이 국내의 AI 데이터 센터 후속으로 계속 확충이 될 때는 본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그런 국내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과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제가 2시 반까지인가요? 2시 아니죠? 제가 2시 20분에 시작했으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네요. 전파 위성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파 위성은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전파 자원 환경이나 주파수나 주파수 환경에 관련된 요거는 정부가 좀 필요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고 전파 기반이나 융합 기술로 해서 전파 기반은 다양한 전자 부품 기술 개발을 포함을 하고 있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전파 융합은 전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전파 에너지 같은 무선 충전이나 전파 센싱 같은 레이더 또는 전파 의료 같은 전파를 활용하는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와 그다음 위성통신 분야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크게 전파 분야는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각 분야별로 최근에 큰 트렌드는 전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AI 기술을 활용해서 전파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에 대한 노력들이 최근에 좀 있고요. 특히 6G에 오면서 통신과 센싱이 레이더는 따로 통신이 따로가 아니라 통신과 센싱이 하나로 연계돼서 기지국의 센싱 역할까지 해주는 그런 큰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움직임을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들이 필요하고 각 분야별로는 상용화를 위한 극복 기술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성통신은 이미 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새롭게 과제가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저희가 큰 로드맵을 가지고 전파 환경이나 전파 기반, 전파 융합, 위성통신 쪽에 로드맵 기반으로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신규 사업이나 과제들을 이제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요. 올해는 통신 쪽, 위성 쪽은 신규 사업은 없고요. 이거는 크게 저궤도 위성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전파 분야 중에 특히 이제 전파 환경과 전파 기반 쪽의 과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환경 쪽에서는 이제 전파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그다음에 AI 기술을 좀 활용해서 주파수 공급에 대한 기술을 확충하는 거와 전파 기반 쪽에 올해는 이제 전파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들 과제와 앞으로는 이제 AI를 접목한 전파 부품 고도화를 요거는 다음 내년도에 새롭게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파 융합 쪽에 응용 기술하고 위성통신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로 직접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전파 쪽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 왔고 과제들을 진행해 와서 내년도에도 실제 계속해서 하는 과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저궤도 위성 쪽 과제들은 이미 시작돼서 가고 있고요. 위성 쪽 과제가 크게 있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 산업기술개발 사업에서 이제 과제들이 있었고, 이 방송통신 산업기술개발 사업은 신규 사업은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예산이 나오면 과제를 만드는 사업인데, 이게 프로그램 사업인데, 기금 고갈로 신규 사업이 매년 이 방송통신 산업기술개발 사업에서 과제들을 해왔는데, 올해는 신규 과제가 없고요. 아마 내년 후년 몇 년 동안에는 이 기금 고갈로 이 방송통신 산업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과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디지털 인프라 확장을 위한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한 2개 정도의 과제, 그 다음에 그 전파 환경에 관련된 사업 2개에서 이제 과제 3개 정도 해서 총 5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전파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을 해서 2개의 과제를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표면파 전송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이거는 이미 뭐 해수부에서도 지원을 해왔고, 그다음에 산업부에서도 지원했고, 저희 쪽에서도 이런 원천 기술을 지원하는 형식의 과제를 이미 공고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개발되어 있는 기술들을 좀 더 고도화하는, 지금 6기가 이하 대역에서 표면파 전송 기술이 어느 정도 상용 수준까지 와 있는 것을, 이게 사실은 그 테스트하고 상용까지는 돼 있지만 기존의 와이파이나 기존의 이 표면파에 필요한 최적화된 그 기술은 개발하지 않고 이미 있는 기술들을 활용하는 형식 정도여서 좀 더 고도화할 수 있고 상용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 스코프하고, 주파수 대역을 6기가 이상의 밀리미터파까지 올리면 또 다른 주파수 대역의 현상 때문에 자기장 파도, 표면 파도 좀 더 다른 형식의 전송에 대한 원칙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한 원천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이 2가지 스코프를 사실 별도의 과제로 저희가 구성하려고 기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좀 줄면서 2개의 스코프이 하나의 과제에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제가 기획이 됐고요. 그래서 표면파에 최적화된 파이맥을 이제 선도적으로 좀 개발해서 표준화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요구하고, 기존에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는 역량이 있다면 이제 그걸 이제 상용화 수준까지 좀 고도화하는 개발과, 밀리미터파를 쓰는 경우에 6기가 이하 대역과 대비해서 전송 체련이나 전송을 경로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POC까지 하는 이제 그 과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2번째 과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레이더와 통신이 합쳐져서 하나의 통신 센싱이 되는 기술이 6G의 중요한 기술로 이제 접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6G 사업에는 이 과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에 앞서서 통신 센싱이 합쳐졌을 때의 전파 환경을 전파 모델을 개발하는 과제를 별도로 했었고, 올해 시작하는 과제로 이 전파 센싱이 됐을 때의 그 RF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제는 그런 기술들과 연계해서 아예 기주국 자체의 RU를 전체 시스템을 개발하게 해서 기주국이 통신 일부를 리소스를 쓰고 일부는 센싱 리소스를 쓰게 함으로 인해서 통신을 하면서 센싱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줄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그 측정이 가능한지를 검증해 볼 수 있도록 해서 특정한 이동 물체를 검출을 기주국이 통신을 하면서 검출을 하는 거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으면 이제 사업자나 향후에 기주국을 이제 상용화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기주국에서 해줄 수 있겠다를 검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RU를 개발을 하면 뭐 50%는 통신을 쓰고 50%는 센싱, 또는 이걸 10% 줄이고 센싱을 많이 하는 경우, 센싱을 많이 쓰고 통신을 많이 쓰고 센싱을 일부를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어느 정도의 물체를 다중 기주국으로 센싱할 수 있는지. 보통 제가 통신을 하고 있는 디바이스는 상막 측량법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다 센싱을, 그러니까 위치 측정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통신하지 않는 그 레이더 기술로 물체, 고정되어 있는 물체와 이동하고 있는, 통신하지 않는 이동하는 물체들의 이동성을 감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수준의 레이더 센싱이 가능해진지를 시스템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해서, 요 기지국에 이런 센싱 정보가 있을 때는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겠는가, 뭐 드론을
디텍트를 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예들이 있던데요. 이제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한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한 시범 기지국을 개발하는 센싱 모의 기지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가지의 전파 환경에 대한 과제인데, 첫 번째 전자파 무선 전력 전송에서의 기술과 그 다음에 전파 예측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인데, 첫 번째 고출력 무선 전력 전송은 실제 무선 전력 전송은 핸드폰에서나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이 이미 상용화 많이 됐는데, 자동차를 위해서는 굉장히 고출력 1kW 이상 100kW까지도 필요한 고출력이 필요한데, 사실 그 고출력으로 무선 전력을 하는 순간 이 누설 전자파나 불효 전자파의 방사 문제로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무선 전력 전송은 활용되지 않고 다 이렇게 유선으로 이렇게 전기를 충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부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적정한 수준의 그 굉장히 고출력인 그 무선 전력 전송 기술로 테슬라를 충전을 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상용이 어렵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전자파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는 파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가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규제를 또 완화시키면 또 인체에 대한 영향도 있고 다른 통신에 대한 영향도 있어서 이걸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일부 다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진 모드 공동기 기반의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이 이런 누설 전자파나 불효 전자파 방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선행적 연구가 있어서, 그걸 이 과제를 통해서 일단 공동의 기반으로 주파수는 기존의 무선 전력 전송이 이제 저주파수 대역을 쓰는데 한 400메가와 2.4기가 대역에서 증폭기를 공동기 기반의 공진기를 사용을 해서 초기에는 한 2kW 정도 급까지만, 지금 한 이거 10kW나 100kW까지 와트급까지 올려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부품 문제도 있어서 이 과제를 통해서는 400MHz 대역은 2kW급, 2.4기가 대역은 1kW급의 이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꾸리되, 이것이 어느 정도 이런 전자파 이슈를 해결하는지를 성능을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을 이 과제가 누리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AI 기반의 주파수 간섭 분석은 기존의 제가 이동 환경체에 대해서 전파 예측에 대한 연구나 이제 그 트랙이 있었는데, 이동체에 대한 전파 예측이나 그것을 또 AI를 활용해서 전파를 예측하는, 그래서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제고요. 이거는 이제 공간까지 3차원 환경에서 전파 환경을 분석하고 모델링하고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AI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 이런 시스템, 전파 예측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 그 자율주행차나 이런 드론이나 UAM 같은 공동 이동체까지 전파 환경을 예측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툴을 좀 AI를 통해서 개발을 하면, 이걸 전파 정책, RRA에 있는 시스템에 탑재를 시켜서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가 있는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여러 가지 채널 사운드나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나 모델이나 표준화 예측까지를 하고 시뮬레이터를 구축 검증까지 하면, 이 내용들이 평가를 받아서 나중에 RRA에 직접 사용이 될 수 있도록까지 하는 TRL7까지를 요구하는 과제이고요. 예, 여기까지가 과제별로 RFP의 기획 의도를 설명드렸고요.